안녕하세요. 부천 클릭전원 미술학원 입시반 장혜진 선생이고요. 송하섭 선생입니다. 오늘은 경희대 정시 합격작을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저는요, 그 경희대 수시가 문제가 정말 최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난이도가 좀 높았다라고 생각을 했죠. 네, 하지만 아니었네요. 정시의 문제를 보고 나니 아니었어요. 역시 교수님들은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십니다. 네, 이게 뭐 버섯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시계 무브먼트라고 그래가지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뭐 태엽도 있고 이제 이렇잖아요. 어떻게 이런 문제를 출제하셨는지 정말. 그리고 이제 그 유의사항을 이렇게 보면요. 이제 우리가 그냥 유의사항이나 조건은 너무 뻔하니까 그냥 이렇게 좀 뭐 늘 그냥 그렇겠지 하고 안 읽는 사람들이 많죠. 네, 대충 그렇잖아요. 보고. 네. 근데 그것도 한번 진짜 잘 살펴봐야 돼요. 여기 이렇게 뭐라고 나와 있냐면 분해 및 부분 요소만으로도 구성 가능. 이렇게 뭐 이렇게 좀 빨강색이라도 해주시지. 역시 경희대는 자비가 없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유의사항이 하나가 나왔어요. 요거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학생이 풀었는지 분석을 조금 해드리면서 네, 경희대 좀 도움이 되시라고 저희가 영상을 좀 찍게 됐습니다. 네. 짠. 자, 일단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분해 및 부분 요소만으로도 구성이 가능한 게 이게 다 분해를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네. 이게 부분 요소도 써도 된다 이거지 그냥 무조건 다 분해하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생들이 이제 시험장 가서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에요. 이거를 분해를 하려면 얼마큼 분해를 해야 되냐. 근데 이거를 이 본체를 또 그냥 넣으려고 하니까 또 이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경희대 같은 경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시간이 너무너무 짧은데 소재가 복잡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시간 안에 어떻게 하면 최대한 효과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을까를 그쵸. 생각해보는 게 그게 중요하죠, 사실. 그게 관건이고 진짜 중요한 문제인 것 같아요.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네. 그걸 선택을 잘하는 게 무조건 뭐 어려운 부분을 많이 그리는 게 좋은 게 아니라 맞아. 시간 안배를 잘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소묘는 무조건 크게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거. 소묘부터 하나씩 조금 살펴볼 건데요. 사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소묘가 나오면은 자연물도 어렵고 인공물도 어렵다. 애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네. 인공물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형태를 좀 찾아야 돼요. 그리고 구조에 딱 맞아야지만 맞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사실은 안 틀려 보이는데 그렇죠. 자연물은 사실은 뭐 엄격한 규칙이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사진이랑 이 외형의 형태만 조금 비슷하게 조금 챙기고 특징되는 부분만 조금 캐치를 한 다음에 사진이랑 엄청나게 똑같이 하지는 않아도 된다는 거거든요. 조금 소묘에서는 이제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오면 우리가 요령껏 그려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든 시간을 조금 킵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렇게 크게 그렸어도 사실은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는 않았어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뭐 1시간 10분 정도에서 좀 끊었다고 하기는 하더라고요. 어두운 부분을 자기가 또 찾아야 돼요. 이런 자연물 같은 경우는 어둠의 흐름을 또 이렇게 교묘하게 좀 찾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얘는 이제 뭐 요렇게 이제 대략 이렇게 흘러가지고 이제 어둠을 이렇게 잡았는데 실제 사진을 보면은 이렇게 밑에가 이렇게까지 어둡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양감이라든지 빛 방향이나 이런 걸 자기가 또 설정을 해서 그 다음에 이제 약간 고기에 좀 특징되는 그런 모양들이 있잖아요. 이게 좀 터치를 조금씩 주면서 그 다음에 요거는 원래 모양이 조금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여기 조금 살짝 잡아주고 실제로는 여기도 되게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런 건 이제 약간 생략 적당하게 생략을 좀 해주는 게 또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조금 생략을 해주면서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거 이렇게 조금씩 사진에서 이렇게 좀 보면은 약간 좀 희미하게 보이는데 그런 걸 조금 살짝씩 이렇게 찾아주면서 뭔가 이제 흐름 좀 잡고 이제 이런 부분적인 묘사도 잡았다가 풀었다가 잡았다가 다시 그런 부분들을 잡은 게 소묘에서는 또 요령. 어쨌건 이런 뭐 자연물이 나오더라도 기본 도형으로 약간 생각해봐서 아까 그렇죠. 선생님이 말한 대로 이제 잡고 풀리는 부분들이 형태의 끝부분이나 어둠이 시작되는 부분이나 굴곡이 있는 부분들을 잘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좀 잡아주고 나면 그게 이제 효과적으로 좀 쉽게 마무리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맞아요. 선생님 그 굴곡이라는 단어가 제가 딱 꽂혔는데요. 네. 그게 또 진짜 이게 정말 또 중요한 게 선생님 단어 선정을 왜 이렇게 잘하시는 거예요? 이 굴곡을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디테일을 찾을 수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가 이제 이렇게 쏙 들어가잖아요.
쏙 들어갔다가 다시 이렇게 살짝 나왔다가 다시 분명히 이렇게 들어갔다가 이렇게 튀어나오는 부분이 네.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우리가 항상 2D에서 3D로 생각하는 거를 훈련을 좀 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사진에서도 어둠이 있기는 있지만 그런 것들을 조금 우리가 그리드라고 그래가지고 그걸 면으로 다 쪼개본다거나 굴곡을 생각해본다거나 하면 이런 디테일한 어둠을 탁탁탁 잡는 것들이 자연스러워지는데 보통 이제 우리 아이들이 자꾸 그쵸. 이제 평면으로 생각을 한단 말이야, 자꾸. 그리고 여기 보면은 뭔가 이렇게 텍스처가 많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기본등으로 안 보고 묘사를 따라가다 보면 깨지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자꾸 선생님들이 기본기가 중요하다, 기본기가. 그게 이렇게 퀄리티 있는 그림을 나오게 하는 이게 베이스거든요. 제가 좀 흥분했군요. 그래서 네. 요령껏 기본 구조 맞춰가면서 필요한 부분을 묘사하면서 잘 마무리해 준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크기도 굉장히 좀 과감하게 네. 근데 이렇게 또 과감하게 형태를 잡아준 것도 저는 남들보다 좀 돋보이는 네. 큰 역할을 했을 것 같아요. 네네. 그 시험 끝나고 어떻게 그렸어? 이제 주변 애들은 어떻지? 뭐 이렇게 좀 살짝 물어보잖아요. 지수가 뭐라 그랬냐면은 조금 이제 아이들이 소묘가 작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디자인이 너무나도 이제 형태가 어렵다가 보니까 이제 그거에 대한 부담감이 아마 조금 있었던 것 네. 같아요. 작아질 시간 수밖에 킵하려고 점점 작게 그리는 애들이 많아지겠죠. 네네. 네. 그래서 평소에 연습을 할 때는 아주 어려운 게 나와도 크기를 절대 줄이지 말고 어디를 적당하게 생략을 해서 내가 효과적으로 시간을 줄일 수 있는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시고요. 적어도 내가 다른 사람 그림이랑 비교했을 때 소묘에서 좀 왜소해 보이지는 않게 적어도 그 정도는 좀 지켜주는 게 소묘에서는 맞는 것 같아요. 그럼 네. 디자인으로 넘어가 볼까요? 네. 자, 여기서 제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네. 자, 이게 문제예요. 근데 이제 요거를 그대로 그리면 와, 이 화면이 너무 답답해지겠어요. 그죠. 그래서 네. 얘가 이걸 어떻게 했냐면 요렇게 돌렸습니다. 네, 뒤로 돌렸죠. 네, 이렇게 한 바퀴 돌려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요 면을 찾은 거예요. 요 면을. 그래서 여기를 살짝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래도 이제 얘가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리는 거거든요. 이게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 사실은 요 안에 되게 많아요. 그죠. 디테일한 게 되게 많죠. 사실. 요 안에 되게 엄청나게 뭐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생략했죠. 네. 왜냐면 어둠을 잡아줄 때는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이제 그림을 그릴 때는 고채도, 중채도, 저채도, 어둠의 영역, 밝은 영역, 중간 영역, 이제 이런 영역이 되게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짝 생략을 하면서 이제 어둠을 이쪽으로 이렇게 잡아준 거예요. 이쪽으로 어둠을 잡았으면 그림이 또 되게 무거워지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힘이 가운데로 안 잡혔을 것 같아요. 네. 외곽으로 빠졌을 것 같고 네. 네. 가운데로 안쪽으로 틈 쪽으로 어둠을 잡아준 게 훨씬 더 강해 보이고 좋은 것 같아요. 양도 어둠의 양도 잘 조절이 되고. 그래서 우리가 그 스케치를 할 때 어둠의 양을 조금 생각을 하면서 스케치를 하는 게 또 중요한데 여러 가지 요령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의 요령이 이런 것도 분해가 또 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런 거를 여기서 쓴 거예요. 시작부터 와장창창 다 분해를 해가지고 쓴 게 아니라 주어진 소재를 충실히 쓰면서 내가 얼마큼 분해를 할 건가 그거를 딱 캐치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거를 다 분해를 해서 어둠을 이렇게 잡고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가만히 사진을 보면은 요 안에 구멍이 이렇게 뽕뽕뽕뽕 뚫렸단 말이에요. 네. 이게 이 아이에게 중요한 건 이쪽 면이에요.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그림에서도 보이다시피. 그래서 가운데에다가 내가 이렇게 혼신의 힘을 다하는데 상대적으로 여기는 또 조금 단조롭죠? 네. 왜냐면 또 얘가 있으니까, 버섯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여기다가 살짝 힘을 잡아주면서 또 상대적으로 또 약간 요만큼보다는 얘가 또 조금 단조롭기 때문에 그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조금 요령껏 조율을 한 게 아닌가. 그거 너무 잘한 것 같아요. 항상 암기된 뭐 밝은 면, 중간 면, 어두운 면, 양감을 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그거보다 이제 조금 더 고단수로 가려면 양으로 좀 생각하는 게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에 그림이 어두운 양이 얼마만큼 돼야 되는지, 뭐 밝은 양이 얼마만큼 돼야 되는지 이런 거를 좀 이해하는 게 좀 중요한 것 같고요. 그리고 어둠을 일반적인 빛의 원리로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틈이라는 것도 굉장히 어둠이 잘 잡히는 중요한 원리거든요. 맞아요. 선생님 진짜 단어 선정 정말 장난 아니십니다. 자, 여러분, 요게 틈, 요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게 틈을 정말 잘 활용을 하면은 그림이 엄청 세련돼져요. 그래서 이제 그 틈 조율을 자기가 요렇게 사실 요런 것들이 다 틈이거든요. 요렇게 사이에. 그쵸. 요런 게 약간 넓은 틈도 있지만 요런 이게 얇은 틈도 있고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 아이는 되게 이렇게 간격이 벌어져 있단 말이에요. 이 사이사이가. 근데 그런 걸 자기가 틈 조율을 조금 조절을 했죠. 네, 그래서 어두운 면적도 어느 정도는 면적이 딱 과감하게 나와야 되지만 그 옆에는 반드시 그 틈을 꼭 여러분 좀 찾으면서 그림을 좀 세련되고 예민하게 네. 그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또 한 게 이제 이 소재라는 게 이제 시계잖아요. 분해를 해도 시계라는 거를 알 수 있게 분해해야 되는 건데 네. 이 친구는 그대로 썼지만 사실 시계 바늘이 들어올 수 없는 위치로 썼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제일 조금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였는데 그래도 뭐 붙었으니까. 네. 근데 왜 그랬냐면요. 사실은 여기 비밀이 있는데 이게 시계인 줄 몰랐대요. 그죠. 시계인 줄 모르고 이렇게 너무 당황을 한 거야. 일단은 뭐 버섯이 여기서부터 일단 당황을 했는데 일단 알아보겠다. 나는 크게 그려왔으니까 크게 그려가지고 막 급하게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막 복잡한 무언가의 기계인가 보다 하고 일단은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죠. 근데 시간이 없으니까 분해는 힘들겠고 그대로 쓰자니 재미도 없고 너무 똑같고 그러니까 그냥 한번 뒤집어 볼까? 해서 시작을 했죠. 그랬다가 이거 까만 거 뭐지? 이제 이런 거야. 나 그렇죠. 이렇게 뒤늦게 좀 여유가 생기면서 와, 이렇게 진짜 봤는데 나 얘한테 얘기 듣는데 너무 막 떨리는 거야. 네. 그래가지고 요 시계를 똑 띄어가지고 여기다가 정말 끝나기 몇 분 전에 바늘만 하나를 간신히 그래서 좀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도 요거 하나 들어가서 아 그래 시계구나. 그 시계구나. 네. 우리가 소재를 파악해야 된다. 그 소재의 특징을 그려야 된다. 근데 시계에 시침분침 안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야? 아 무서워. 또 하나는 저는 먼저 딱 보이는 게 색이더라고요. 색이 사실은 굉장히 전반적인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색 대비를 많이 주는 게 선명해 보일까라는 뭐 생각도 할 수도 있겠지만 저희가 언제나 얘기했듯이 그림은 자연스러움 안에서 네. 돋보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색을 굳이 안 바꿨거든요. 네. 근데 그게 오히려 전반적으로 분위기 있게 같은 색 쪽으로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그리고 뭐 채도라는 것도 분명히 있고 네. 오히려 그쪽으로 좀 맥락을 잡아서 네. 나는 어떻게 보면 색상 대비보다는 네. 명도나 채도나 이런 걸로 조금 더 뭐 조율을 하겠다 네. 이렇게 접근을 한 게 저는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팔레트에 있는 색깔을 그냥 쓰는 거를 조금 피하시는 게 좋아요. 색 조색을 해가지고 그 색깔을 한번 만들어 보는 걸 우리가 지금 또 학기 초기 때문에 네. 연습을 조금 많이 해서 그게 좀 좋은 습관으로 생기면 굉장히 도움이 엄청 많이 되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약간 브라운 계열 안에서 이제 해결을 했는데 그 브라운끼리의 색깔들이 다 다르죠. 네. 네. 그게 오히려 훨씬 더 얘가 색에 대한 이해도가 좋은 것처럼 좀 보였을 것 같아요. 단순하게 그냥 보색이나 네. 뭐 한난 대비로 네. 푼다든지 그랬으면 네. 오히려 더 촌스러워졌을 것 같은데 네. 이렇게 같은 계열색 안에서 네. 다양한 톤들과 다양한 색감들을 찾아주는 게 훨씬 더 그림을 더 돋보이게 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뭐 들더라고요. 약간 뭐 그레이 느낌이 살짝 있어가지고 색을 스텐 느낌이나 이런 걸로 또 할라 했으면 또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네. 뭐 그렇게 해서 또 훌륭하게 또 붙은 아이들도 있겠죠. 근데 이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그 편안한 분위기 안에서의 어떤 그런 따뜻한 난색을 조율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약간 뭐 그렇게 뭐 색상 대비를 준다고 한다고 하면 튀지 않게 그림 안에서 좀 자연스럽게 보이는 그런 상황을 네. 연출을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어차피 자연물은 색을 바꾸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았고 버섯을 사실 다른 색감으로 표현하기에는 어색하거든요. 그리고 어쨌건 시계도 금속이라는 재질이기 때문에 거기에 어울리는 색이 저는 사실은 뭐 이런 옐로우 계열이나 아니면은 그냥 그레이 계열이 가장 자연스럽거든요. 근데 그레이 계열로 갔으면은 또 너무 무채색이 많아져서 좀 그랬을 것 같고 그냥 옐로우 계열로 해준 게 저는 더 좋은 결과를 낳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가 또 워낙 또 복잡하다 보니까 나머지 부분에서는 그냥 형태에서 재밌는 부분으로 이렇게 살짝 단순하게 넣어준 것도 가운데 이제 면적으로 확 몰릴 수 있는 좀 좋은 방법으로 썼던 것 같고 어려운 소재가 나왔을 때는 부분적인 형태에서 이야기거리나 재미거리를 좀 찾아서 한두 개만 잘 대줘도 얼마든지 시선을 이렇게 잡아줄 수 있고 그걸로 또 시간도 다 주제에다 몰아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이 친구도 약간 저는 그런 문제 좀 비슷하게 또 접근을 해줬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게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요. 뭐 이거 하나만 얘기를 하자면 이게 중간중간에 약간 이렇게 구멍 뚫리고 이렇게 뽕뽕뽕 뚫리는 거 있잖아요. 네. 이거를 그 경험이 없는 아이들은 이거 남기면서 이렇게 덜덜덜 그죠. 그럴 수 있죠. 시간 오래 걸리게 네, 또 피곤하게. 이런 거 막 덜덜덜. 면도 깨끗하게 이제 안 칠해지죠. 네. 그거 아니에요. 이게 다 밀어버리고 화이트로. 마르면 화이트로 찍고 여기도 이 요 경계를 그냥 이렇게 대충 이렇게 칠해가지고 여기 그냥 싹 밀어버리고 마르면 이제 화이트로 이렇게 그런 방법 쓰세요. 그게 이제 훨씬 더 면칠도 쉽고 네. 그 다음에 빨리 더 되고, 빨리 되고 깨끗하게 시간도 되고.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경희대 정시 문제를 한번 살펴봤고요. 산디과 붙은 아이였는데, 산디과는 저렇게 이제 뭐 복잡한 기계 종류라든지 이런 게 조금 많이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자연물도 많이 나오고. 형태를 좀 아무래도 좀 네. 돋보일 수 있는 네. 그런 문제들이 출제되는 것 같더라고요. 네, 그래서 산디과 지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평소에 뭐 제품의 렌더링이라든지 그런 연습 정말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다음에도 우리가 또 좋은 합격작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